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중요한 자리에서 위기를 극복을 해서 더 상승을 했죠. 추가 상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증시도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고요.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도 약간 주춤하는 증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더 상승하겠다는 의지가 있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제히 하락 중이긴 한데 특별히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굳이 찾아보자면 이유는 있어요. 중국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네. PMI가 예상치를 밑돌았네. 50 아래로 나왔네. 경기 침체 우려다, 경기 둔화 우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정치적 이벤트 있죠. 시진핑 주석의 3년임 결정.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증시 악재로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다 싶긴 한데요. 일단 하여튼 오늘 일단 전 세계 증시 다 같이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은데 지 혼자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올해 내내 중국 증시가 그래요. 올해 내내 이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 전 세계 증시가 좋을 때 지 혼자 하락하고요. 전 세계 증시가 안 좋을 때 지 혼자 상승합니다. 일간 단위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 큰 추세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땐 세계 증시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중국도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 하여튼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의 재료는 긴축 우려가 좀 완화되고 있다. 긴축 속도 조절론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중순쯤에 시장이 굉장히 위험할 이 구간에서 여기 이 구간에서 10월 중순에 이때 당시는 당장 11월 FOMC에서 100bp 인상하는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됐을 만큼 긴축 우려가 강했다고요. 물론 지금 긴축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 지금은 11월 달에 당장 며칠 뒤에 50bp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런 확률이 18%, 20% 가까이 육박하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때 2주 전과 비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축 우려가 좀 사그라든 거죠. 어느 정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여튼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승의 재료는 뭐다? 긴축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IT 기업들의 실적도 어느 정도 한몫을 하긴 했다. 물론 이제 한몫을 하기는 했는데 애플 혼자 했죠, 그죠? 좀 구체적으로 따지면요. 애플 지 혼자 실적 좋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 그죠? 그래서 이 상승을 시장의 반등을 좀 다소 좀 제한한 측면이 있긴 있다. 근데 아무튼 애플 실적 덕분에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긴축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 다소 완화되고 있다. 여전히 긴축은 해서 이 긴축 우려가 완전히 간 건 아닙니다만은 이 시장의 기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히 주식시장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슈팅 이런 게 굉장히 좀 강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시장이 감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공포 그리고 엄청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하기도 하고 급등하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은 기대감이 어떤 긴축 우려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이야기 하기 전에 약간 좀 철학적인 이야기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웬만하면 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내가 돈이 웬만큼 많아서 나는 세력급의 네, 그죠. 내가 돈이 진짜 많아갖고 어떤 종목을 통째로 움직일 수 있는 세력급이다. 솔직히 지가 아무리 세력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뜻을 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긴 해야 됩니다. 그 세력들도 시장의 뜻을 계속 거역할 수는 없긴 하거든요. 하여튼 세력들도 그러한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개인 투자자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시장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겠죠. 물론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 나는 시장이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와 시장을 항상 검증해서 나의 아이디어와 시장이 다르게 간다면은 나의 의견을 내려놓고 일단 시장이 가는 길을 따라가 주는 게 그게 훨씬 맞긴 하겠죠. 하여튼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이 시장이 좀 혼조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위기도 있었고 그 와중에 그런 위기를 한 번씩 극복하면서 뒤통수 치는 일도 굉장히 많긴 했습니다. 이 바닥에 속임수가 좀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긴 한데요. 그래서 속임수 때문에 굉장히 좀 괴로움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괴로움을 겪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봐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상승도 엄밀히 따지면 속임수일 가능성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오늘의 상승도 속임수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선 이게 속임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봐주면 절반 이상은 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상승하고 양봉 나오고 이런 뭐예요? 매수세가 등장한 거고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가는 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봉이 나오고 하락 마감하면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매번 속임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어쨌든 본인의 정신적 건강에도 별로 안 좋고 계좌에도 좀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한 번씩 시장의 뜻을 거역해야 되는 때가 한 번씩은 있긴 합니다. 한 번씩은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이고, 그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로 보려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한 좀 믿음이나 공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제가 저 위에서부터 아래쪽을 바라본 것처럼, 시장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래쪽을 바라본 것처럼, 하여튼 뭔가 이렇게 시장을 좀 거역하고 싶으면은 그에 맞는 엄청나게 큰 위험을 감수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맨날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을 거역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장을 거역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는 정말 이때는 한 번 좀 거절해봐야겠다 싶을 때, 그런데 한 번씩 좀 시장을 거역하는 그런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가끔요, 정말 아주 가끔. 웬만하면 시장을 거의 다 순응하시고요. 아주 가끔 이건 진짜 확실하다, 이건 시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정말 강력한 믿음이 있으시면, 그걸 정당화할 만한 근거도 있고 그러시면은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장의 뜻 그대로 갈 수는 없죠. 그죠? 하여튼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그래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솔직히 시장을 뭐 거역하고 그럴 가치가 있는 때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요만큼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큰 그림은 아래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큰 그림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작은 그림에서 올라오고 있다. 요거 뭐 있는 그대로 이거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되겠죠. 일단 뭐 요까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하여튼 뭐 특별한 이벤트 뭐 이런 거 없이 뭐 중국 지표 발표 뭐 이런 거 있고 뭐 그 정도가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한 일 없었고, 하여튼 그래서 아시아 증시도 유럽 증시도 미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 어떤 뭐 방향이 꺾이는, 다시 아래쪽으로 하락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이제 FOMC의 회의가 얼마 안 남아갖고 이제 시장의 움직임은 뭐 다소 좀 주춤할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이제는 FOMC 뭐 경계감, FOMC 뭐 기대감 이러면서 하여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목요일인가가, 한국장엔 목요일 아침에 반영이 되고 그러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여튼 뭐 이제는 좀 다시 이제 시장의 FOMC 회의를 좀 주목하면서 눈치를 좀 살살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이제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좀 남은 친구들은 더 오를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거죠. 그죠? 이미 뭐 어떤 저항에 도달한 친구들은 이제 그 저항 부근에서 뭐 좀 더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이제 그림만 좀 그래서 이제 좀 체크하자면요.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해 종합인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왜냐? 지난 전저점 중요한 지지선 자리 붕괴시켰으니까 아래쪽으로 가는 건 자연스럽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전저점에 대한 테스트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근데 테스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여기서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걸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도 드렸죠. 그래서 뭐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 언제 붕괴시키냐 모르죠. 그죠?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 붕괴되고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상 중국 증시 다중바닥형 가능성은 뭐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국 증시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이런 거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다. 추세는 한번 정해지면은 정말 그 끝을 볼 때까지 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홍콩 증시 그런 걸 봐도 그죠? 정말 잘 드러나죠. 그죠? 홍콩 증시 봐도 추세를 전환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계속해서 잘 빠지고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위안화 이런 것도 보시면은 약세 추세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약한 거죠. 하여튼 계속해서 약세 뭐 이러니까 중국 증시가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그 원화는 좀 다소 좀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사실 그 영향을 좀 많이 받긴 받아요. 이게
위안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요즘에 이렇게 계속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 한국은 그 아시아 통화들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덩달아서 좀 약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은 통화 정책상 한중일 중에 가장 긴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죠. 나름 빅스텝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웃 친구들이 그렇게 가니까 이웃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게 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뭐 엔화도 뭐 이렇게 다시 약세 흐름 나타나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원화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위쪽으로 잘 올라가려 하고 있다. 뭐 이런 모습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뭐 특별히 할 말 없어서 그냥 모양만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요. 일본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중요한 어떤 저항 자리를 다시 돌파한착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붕괴됐다가 다시 돌파한착했네요. 그죠? 고점도 좀 높인 것 같고요. 계속 위로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와중에 재밌는 게 이 각종 통화들의 이 약세 현상은 또 지속되고 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누가 맞나 보자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 시장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환율들이 맞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는 우리 한번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외국인들이 환율 갖다 장난치겠냐? 장난칠 거면 주식 갖다 장난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환율의 움직임을 믿는 게 조금 더 아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이 보시다시피 이미 그죠? 예, 유럽 증시도 금요일 날 이미 어떤 위기를 극복한 겁니다. 이 혹시나 뭐 꺾일 뭐 그 물론 뭐 유럽 증시는 뭐 사실 딱히 위기도 없긴 했어요. 위기도 없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뭐 음봉이 하나가 나오지를 않죠. 계속해서 뭐 양봉이고요. 이 좀 전에는 아마 개파락 출발하긴 했을 텐데 아직 지금 여기에 보이지는 않고 있고 하여튼 그 지난번에 어떤 뭐 이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뭐 일부 쉬어가고 있는 건지 하여튼 뭐 일단 약간 하락 출발했는데 일단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얘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지난 두 달간 너무 많이 빠지긴 했어요.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은 이런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와 있다. 솔직히 이제 근데 이쯤 했으면은 그 지난달 두 달에 관한 어떤 그런 하락에 대한 피로감은요. 어느 정도는 좀 극복이 된 상태이긴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요. 어느 정도는 극복하긴 했어요.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좀 극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빠져도 뭐 괜찮긴 해요. 뭐 솔직히 뭐 지금 상황에서 다시 뭐 하락을 시작한다. 그럼 이제 뭐 낙폭 과대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안 하는 거죠. 그죠? 하여튼 뭐 지금 어떤 그런 피로감은 좀 소화를 한 것 같다. 다만 근데 이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극을 봐야 끝나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위기 때마다 지금 극복하고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뒤통수 땡기는 뒷골 땡기는 그런 정도의 급등을 봐야 결과적으로 끝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올라가겠죠. 언제까지? 오버슈팅이 심각하게 나올 때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하여튼 지난번에 그 굉장히 과잉했던 풋옵션들은 결과적으로 그 대가를 철저히 잘 치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신나게 죽고 있죠. 그죠? 뭐 10분의 1 토막 이런 건 가뿐하게 나버립니다. 풋옵션 이런 건요. 그 와중에 이제 콜옵션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창하는 모습이라 이 조만간 이제 솔직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급등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극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준비가 좀 이제 하나하나 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니까 뭐 이런 또 극을 볼 준비를 또 하는 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콜옵션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뭐 모든 가격대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런 박스권 움직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요렇게 뭐 박스권 움직임이었는데 이런 박스권을 상단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죠. 이 자리 돌파 한착 되면 뭐예요? 이 위쪽에 그러면은 없어요. 위쪽에 저항이 없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는 짜불짜불 오르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급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콜옵션이 급등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럼 이제 시장도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급등한다라는 건 뭐다? 어떤 뭐 슈팅, 뭐 오버슈팅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하여튼 그죠? 이 말씀드렸다시피 극에서 극으로 끝나는 건데 아래쪽으로 극은 받고 그럼 위쪽으로 극을 보려면 오버슈팅 봐야 되겠죠? 생각보다 오버슈팅 금방 찾아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래요. 하여튼 뭐 시장은 더 올라갈 것 같다. 또 그리고 어떤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 한국 증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기 극복했으니까 그죠? 위쪽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눌림 주면은 상승의 기울기가 통상적으로 더욱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 선물 300일 자리가 좀 중요한 저항이긴 한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거 훨씬 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죠. 300일 넘어가면은 뭐 한 307, 308 정도까지 또 목표치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워낙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급락했던 거는 이제 금방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중요한 저항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급락해 버리면은 저항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301 자리가 그나마 좀 의미 있는 저항이고, 돌파 한착되면 선물 308 정도까지는 또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서는 급등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옵션들을 봐도 좀 급등할 준비가 좀 되긴 됐고요. 근데 아무튼 뭐 너무 그렇게 뭐 벌벌 떨고 뭐 그러실 필요는 없다. 거기 맞춰 대응하면 되죠, 그죠? 하여튼 위쪽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아래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죠? 뭐 물론 수익을 깔고 계시다면 예외적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요. 1000자리가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훈풍을 불어갖고 위기를 극복했네요, 그죠? 1000 돌파 한착했으니까 뭐예요, 이제 1030 혹은 그 위에 뭐 1060 이런 자리까지는 목표치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1030까지 목표치 열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뭐예요? 오랜 박스권 혹은 오랜 중요한 저항 돌파를 시도했다가 지금 이제 돌파 한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이제 별로 저항이 없단 말입니다. 한 1060 정도까지는, 1060이 뭐야, 거의 한 1080 정도까지는 저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급등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급등을 한다고 뭐 앞으로 뭐 그게 계속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급등이냐,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 급등하면 상승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어떤 급등에 관한 가능성, 그런 냄새를 맡은 개인들이 콜옵션을 또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콜옵션들 최근에 개인들이 한 150억 정도 그렇게 좀 매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법 많이 쌓이고 있죠, 그죠? 예. 하여튼 차분하게 올라야 되는데 시장이 차분하게 오를 생각이 별로 일단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요. 뭐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 원달러 환율은 보시다시피 뭐 박스권이죠. 중요한 자리, 지켜야 될 자리 잘 지키고, 뭐 올라야 될 자리에서 뭐 일단 잘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요한 자리, 진짜 중요한 자리 1440원을 돌파 한착해야 뭐 의미 있게 오르는 거고요. 아래쪽으로는 지금 한 1415원 이 정도가 아래쪽으로는 중요한 자리고, 대충 1415원, 1440원 이 정도 박스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래쪽에 지지력 확인하고 있고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 잘 보여지고 있고, 하여튼 큰 그림에서 보면은 지난번 엄청난 급등을 한 피로감을 옆으로 벨벨벨 기면서 기간 조정하고 있는 거죠. 추가로 더 급등하려고요. 이번에 이거 기간 조정 끝나고 나면은 엄청나게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정도죠. 1300원쯤부터 대략적으로 한 1307원, 1310원 정도부터 이게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1310원부터 해서 1440원까지 한 거의 100몇십 원 오른 거죠. 요만큼요. 이만큼 이번에 기간 조정 끝나고 나면 요만큼 그대로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목표치가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간 조정이 어떻게 잘 끝나느냐, 언제 끝나느냐, 이런 것들 잘 봐야 될 겁니다. 하여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 뭐 어떤 보조지표 그런 걸로 봐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그래요. 이 RSI 같은 거 한 번쯤 그 보시면 좋은데, RSI 같은 게 통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빨간색 과열권으로 오면은 뭐 시장이 꺾이는 신호다라고 보고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과열권에서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시장이 강해서 안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아무튼 보조지표들도 무조건 뭐 과열권 같다고 아래쪽으로 베팅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좀 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보조지표들도 전형적인 어떤 뭐 기간 조정의 모습들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뭐 긴축 속도 조절론이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중요한 건 긴축하긴 하는 거예요, 그죠? 긴축 우려가 이제 다소 완화된 거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55만 원짜리에다가 지금 54만 원짜리에다가 3거래일 이제 저항 누적시켜 놨으니까 한 번쯤 뭐 아래쪽으로 들이대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다라고 봅니다. 해볼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원이란 자리가 어떤 저항이니까, 아직 뭐 6만원짜리 돌파 한창한 건 아니니까 일단 뭐 6만원 못 넘는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대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아직까지 이 시장의 상승세는, 이 반등세는 꺾이진 않은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살펴봤고요.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존의 물가지표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로존 물가지표가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다. 코어 CPI 발표가 되고, 또 그리고 유로존 GDP도 발표가 되네요. 요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특별한 일은 없고요. 뭐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는 그거겠죠. 뭐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 소화, 혹은 이제 3,900 돌파 한착했던 거에 대한 뭐 그런 진위성 테스트 오늘 밤에 할 예정입니다. 그죠? 요거 지켜보시면 되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전일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소화, 혹은 뭐 11,650에 대한 저항 테스트, 뭐 이런 것들 지켜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베팅하신 분들이 포기하기는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물론 버티는 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는 한데, 11,650 못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또 계속 박스예요. 그죠? 그런 점들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한 거는 아래쪽으로 봐야죠. 그죠? 강한 건 위쪽으로 보고요. 나스닥은 약하고 S&P가 강한 겁니다. 거기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굳이 그죠?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더 올라가는 그림이긴 해요. 더 올라가는 그림이고, 하여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 아래쪽으로 볼 근거는 있으니까, 11,650이라는 자리 근거는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거 하여튼 잘 생각하셔갖고 스스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얼추 다 봤죠.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